종목이 급락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을 들고 계실 때 손절 계획을 갖고 매수하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사기 전부터 얼마에 손절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쯤에서 샀으면 오르겠지? 그냥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내다 보면 사람 일이 꼭 이렇게 되지만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샀으면 다시 오르겠지 하고 그냥 기대만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오르면 좋아. 근데 다시 오르지 않고 밀려. 그러면 어디에서 자르지? 이제 뭐 여기도 물음표, 여기도 물음표, 물음표. 아,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1차적인 판단을 합니다.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손실금으로 판단해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10만 원이야? 아, 이거 너무 많이 내려왔네. 아이, 팔아야겠다. 이렇게 파시는 거고, 마이너스 100만 원이야. 마이너스 1000만 원이야. 이런 못 파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물려 있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게 약간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미 대다수 물려있는 요 종목 요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팁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급락을 맞았을 때 케이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쭉 이렇게 빠졌어. 그러니까 요렇게 급락을 맞은 경우에는 바로 대처를 뭔가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홀딩입니다. 홀딩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올라가는 줄 알고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 자, 요것과 요것은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전자다 그러면은 이미 쭉 내려왔기 때문에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팔아버려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섣불리 파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내릴 때는 내가 처음에 살 때는 스탑 기준을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내려가기 시작하는 여기서라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손절 잡지? 아, 여기라도 잡아놔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스탑을 만약에 못 걸었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흘러 내려왔어. 그러면 여기 기준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미 내려와 있다. 그럼 여기랑 대응 전략이 동일합니다. 자, 순서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당연히 이날 당일날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느냐. 현재가가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요 가격대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을 찾으세요. 요런 케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왜? 만약에 이 종목을 300억 정도 매수를 한 주체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래량 요만큼이 됐든 요만큼이 됐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놨다. 이 사람들은 수익 중이었다가 얻어맞은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그럼 수익 실현을 전부하고 나간 거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사기 시작했었던 이 가격을 당연히 깨뜨릴 겁니다. 그렇겠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누군가의 주체가 있어요. 얘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2만원까지 지금 1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매도도 어딘가에서 하겠죠? 근데 매도를 여기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우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다? A라는 사람이 매수한 가격이 10,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10,000원까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본전이란 얘기예요. 10,000원이 깨지는 현상이 생긴다. A가 나갔구나 라는 것을 그 이후에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만 원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매수했었던 가격, 그 가격이 깨지는 애를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가는 여기 기준이지만 진짜 중요한 가격은 거래량이 발생됐었던 여기의 종가와 여기의 종가,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요 녀석의 가격 여기에다가 손절가 세팅을 해서 스탑로스를 걸어 놓고 그 뒤에 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밑에 거래량이 없다. 신저가로 그냥 계속 내리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비중을 3분의 1 정도만 자르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해 놓고 오늘 종가를 보고 나서 오늘 종가 위로 올라가면 오늘 종가가 신저가 중에서 최저점이니까 거기로 스탑로스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자, 급락을 했는데 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신저가예요. 뭐 50일주 신저가, 뭐 아니면 뭐 10년 이내 신저가, 심지어 상장 이래 신저가예요. 이렇다면은 시장에서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해서 매수해주는 주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3분의 2를 매도하세요. 나중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 반 아니면 3분의 2 그냥 바로 자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현재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가 되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번 사례랑 다르게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없으면 누가 거기서 다시 사줄 것이냐 이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르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종가에서 그냥 그대로 끝나지는 않고 아래쪽에서 살짝 올라와 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요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한 9,000원 정도가 되고 이게 한 뭐 8,500원 정도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이게 끝났어요. 이렇게 되고 내일 아침에 양봉 출발하기 시작한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음봉 출발하면 조금 더 잘라야 돼요. 내일 아침에 양봉 출발하기 시작한다. 요 녀석이 스탑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거래량이 아래쪽에서 있고 이걸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올 때 여기다가 스탑을 걸 수가 있지만 이것도 바꿔 얘기하면 똑같은 의미예요.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스탑 걸자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를 전부 다 여기다가 거셔야 돼요. 3분의 2 스탑을 여기다 세팅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좀 어려워요. 못해. 신저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은 무서워가지고 매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응, 유사 사례를 찾으세요. 자, 유사 사례를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목에서 찾지 마시고 이 종목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한 2001년이에요. 근데 지금 2021년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봤더니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만약에 이런 상황. 그럼 여기를 이렇게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기 어디 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답안이 될 수가 있어요. 비슷한 패턴은 과거에서 다시 답습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똑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 자리에서도 나타났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모양, 요 모양을 찍어 놓으세요. 요 모양과 동일하게 가면 홀딩, 요 모양과 다르게 가면 비중을 3분의 1, 이걸 깨뜨려 3분의 1,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가 3분의 1 이러면서 하나씩 자르셔가지고 전량 매도하는 순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끔 종목인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동일해요. 각도를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나 여기서 샀다가 지금 급락 맞았어. 이거 찾으시면 돼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도 이렇게 생겼어요. 나 여기서 샀다가 급락 맞았잖아. 여기 똑같은 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이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면은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게 왜 내려요? 왜 올라요? 이제 이러시면서 뉴스를 막 찾기 바쁘신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보시면 1번, 2번, 3번에는 이유를 찾는 데가 없어요. 순서상 1, 2, 3번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지금 갑자기 지진이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진이다! 와, 지진이 났다! 동해안 그 해안선 따라서 30km 지점에서 진도 6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 진파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진도 이제 한 번 더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식당 밑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너무 위험해 보여. 그러면 뭐 1층, 2층이야. 그럼 뛰어나가야죠. 뭐 대피소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멈췄어. 그러고 나면 지진이 왜 나왔지? 왜 이렇게 땅이 흔들린 거야? 왜? 일단은 1, 2, 3번 먼저 대처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4번이 하락 사유를 찾는다. 자, 근데 찾아봤더니 별 이유가 없어. 별 이유가 없고 거래량이 없어. 일단 홀딩하세요.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신저가로 내려가.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 자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3분의 1 잘라놨는데 악재가 발생을 했고 그 악재가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어요. 소송에 들어갔다. 대표가 무슨 횡령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 이러면은 조금 긴 얘기죠. 근데 어떤 사유인 것이냐, 그 사유에 따라서 홀딩할 것이냐, 팔 것이냐, 그걸 좀 4번에서 판단하자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에 대한 얘기인데 이전 파동의 크기, 사이즈를 체크하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것 때문에 컴퓨터에는 그 15cm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꼭 사놓으세요. 필요합니다. 이게 3cm, 이게 2.8cm. 근데 이게 지금 한 2.7cm 정도가 됐어.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 자,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파동의 사이즈를 재보니까 급락을 맞기는 맞았는데 난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급락을 맞았어. 근데 센치가 비슷비슷해. 파동의 크기가 비슷해. 자, 그런 상황이라면 2.7cm가 이미 내려갔다면 더 내려가 봐야 마이너스 0.3cm 밖에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재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크크크라고 쓰시는데 저 이거 궁서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주가가 급락해. 지금 책상에 있는 자 꺼내서 재보세요. 자, 요거 몇 센치? 자, 요거 몇 센치? 요거 몇 센치? 요거 몇 센치? 재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 이전 파동의 사이즈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거래량 발생되지 않으면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LG생활건강이 지금 급락을 했죠. 자, 지금이 8짜리인가? LG생활건강은 지금 팔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이전 걸 볼까요? 자, 이전에 급락했었던 사이즈들. 예전에도 그린 게 있네.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만큼 올랐죠? 지금 얘가 이만큼
똑같은 사이즈로 재자면 이 정도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죠? 그러고서 결국엔 반등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이만큼 내려갔죠? 급락 많이 했네? 자를까? 올라갔었던 사이즈와 거의 비슷합니다. 재보세요. 자로 재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파동의 사이즈는 제가 무슨 약 파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의 폭이에요. 난 여기까지 살 수 있어. 너무 비싼데? 좀 내려와야 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내려왔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시 재매수해주는 사이즈. 이게 진짜로 그렇게 막 엄청난 기법이야? 5번이잖아요. 1, 2, 3, 4 다 해놓고, 이 정도 됐으면 그래. 이번에 좀 많이 내렸네. 조금 과도하다. 좀 자를까 말까. 좀 냅둬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전 파동 크기를 거기서 재라는 거예요. 하락 사유 찾은 다음입니다. 진짜 느긋하게 보는 거죠. 5번은. 자, 그 다음 6번. 여기서 이제 쓸 게 재반등 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지를 본다.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론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데드캣 바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데드캣 바운스는 무슨 얘기냐면 죽은 고양이도 집어 던지면 일정 구간은, 그러니까 고양이가 점프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면은 이렇게 일정 구간 점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12시도 멈췄어. 그러면 낮 12시, 밤 12시 2번은 맞는 겁니다. 이제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아까 이제 파동 크기를 재봤더니 이 정도의 파동 크기가 나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예저까지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전저점 부분까지 왔고, 거래량도 뭐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큰 게 있어. 근데 여기선 거래량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을 할 때 0.5, 그러니까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50%까지 올라갈 때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이 돼줘야 됩니다. 얘가 거래량이 있었던 요 라인 여기서 지켜주던지 여기서 거래량 하나가 발생이 되든지, 그럼 0.5까지는 올라가요.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여기가 최저점입니다. 이거 도구가 있어요.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최고점, 여기를 최저점으로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의상 0.5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0.38이나 0.62는 빼고서 보겠습니다. 귀신같이 맞죠? 정말 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 지금 준비해서 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거나 본 겁니다. 0.5까지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가죠. 근데 이게 전제가 됐던 건 무엇이다? 거래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재반등 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계산합니다. 자, 요거를 HTS 없어서 저는 불편한데요 라고 하실까봐 알파 스퀘어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알파 스퀘어 옆에도요, 여기 툴들을 이렇게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시면 여기에 피보나치 되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결하면 여기 또 알록달록하게 또 이쁘게 돼 있어요. 아우, 귀엽게 그냥 0.5까지 탁 반등하죠? 정말 신기해요. 여기 만약에 저점이 바뀌었어? 그러면 이렇게 또 살짝 바꿔. 그럼 또 이번에 0.6까지 갔죠? 0.6까지 간다는 얘기는 또 상승으로 바뀐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가능해. 여기도, 여기를 고점, 여기를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또 0.5까지 가능합니다. 신기하죠? 이건 분봉, 초봉, 틱봉, 월봉, 주봉 다 맞고요. 금도 맞을 거예요. 해볼까? 비트코인도 맞아요. 이건 다 돼. 왜냐면 심리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가 들어있으면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BTC, USD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 그리셔도 상관없고 여기다 그리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0.5까지 딱 왔죠? 이제 밀릴 수도 있어요. 요거 넘어가면 여기 스탑 걸고 들어가야 돼. 골드 해볼까요? 골드, 온스, 골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얘가 지금부터 반등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지금부터 반등을 한다면 0.5 또 찍었네요 또.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보면 0.5까지 왔어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고점, 여기 저점 이렇게 찍는다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았어. 가장 근처의 거래량을 찾는 것도 알았어. 밑에 거래량이 없으면 신저가로 가고 있으니까 일부 팔아야 되는 것도 알겠어. 유사 사례도 찾았어. 하락 사유도 뒤졌어. 이전 파동 크기도 작아지고 재봤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도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한 개 정도는 나한테 해당되는 게 걸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추매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손절 계획과 함께 정리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고점 확정이 됐습니다. 밑 내려오니까. 이 고점이었나 보네. 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요. 근데 얘가 저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추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거래량이 생겼어? 추매를 한번 해봐야겠다. 대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요렇게 생긴 것에 대한 0.5까지의 반등. 난 요걸 기대해. 그래서 난 여기서 추매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의 전제는 뭡니까? 이게 저점인가 보다라는 전제를 둔 거예요. 근데 얘가 실제 진행을 요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전제가 깨졌죠. 내 전제는 뭐예요? 저점인 줄 알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깨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계획을 깨뜨린다? 그게 무슨 얘기다? 여기가 손절 라인이라는 겁니다. 손절이 짧아서 좋아요. 그래봐야 2%, 3% 이거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까지 올라가? 그러면 내가 물린 거 다 복구할 수 있어. 15%에서 20% 정도는 반등할 겁니다. 역으로 이걸 이용해서 거래하는 그런 낙폭 과대 거래 방법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일본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데드캣 바운스와 관련돼서 거래해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이것만 하는 데도 있어요. 진짜. 그냥 난 이렇게 내려오면 난 요거만 사가지고 리딩 줄게. 한번 해보자. 깨졌네 손절. 이렇게. 제가 지금 예시를 든 것은 이제 6번에 대해서만 추매 계획을 세우고서 손절 계획 같이 정리한다 이렇게 한 거지만 1, 2, 3, 4, 5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 추세선 그려가지고 저는요 요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반등할 것 같은데요. 저 이거 물려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습하면서 채팅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잘 못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이건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정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어려울 겁니다. 잘 하기 어려울 거예요. 못해. 이거를 반만 따라할 수 있어도 본인이 정말 멘탈이 훌륭한 겁니다. 가끔 이제 멘탈 가지고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뭐 1억을 넣었는데 5천만 원 됐어. 근데 괜찮아. 나는 멘탈이 훌륭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멘탈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단점, 칩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 그게 멘탈이죠. 손실이 생겼더라도 과감하게 자를 때는 자르고 다시 매수할 수 있을 때 그 종목 들어온 종목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멘탈인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 이걸 반만 따라 하셔도 본인이 멘탈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